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 144페이지의 18번부터 보겠습니다. 이민, 신유, 정유. 이번 이 편자는 임수가 있고 간목, 인월이 태어났기 때문에 격이 간목, 용신, 임수, 을목이 가신이죠. 청하게 하는 거, 정화죠. 그런데 이렇게 취하긴 하는데 정임합으로 임이 합거된 점, 이 점이 좀 부족한 부분이죠. 부양계 선생의 설명은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인수를 주신으로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 있는데 좀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명선 선생은 설명을 읽어보시고 이 주보 취용은 이명선 선생의 견해가 타당합니다. 합과 합류는 항상 주거법에서는 주의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확히 익히셔야 되고요. 이건 지금 처를 보는 것이죠. 여기 처. 자녀를 보는 방법인데, 식상을 남자나 여자나 십신으로 주의할 건 십신으로, 식신은 아들, 상관은 딸로 보는 것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남자에게는 관살이 자녀이고 여자에게는 식상이 자녀이고 이런 것은 무시하고 식상을 남자 여자 같이 본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급수계사는 용전거사가 말하는 걸 참고하시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알기 쉽게 제 생각을 가미해서 급수계산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하여튼 그때그때 다른 자기 마음대로 급수계산을 해버리면 어떤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임수가 합류됐다는 것, 따라서 합거된 걸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항상 어떤 특히 수명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은 먼저 상대방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면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한운법으로 그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운법 적용 요령은 한 주당 한 글자당 9년씩이고요. 한 주당 18년입니다. 그래서 72살 4주 8자에 8글자까지 72세로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을묘, 기묘, 신묘, 갑오, 이 태수 사주팔자라고 제가 앞에서 적어놓은 거인데요. 당연히 묘유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정화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을목이 전록으로 년간에 투가 나고 있고 당연히 격신의 을목이죠. 그 다음에 용신, 정화는 신금부터 보호하는 거죠. 을목을. 간목이 지금 투간에 있어요. 간목을 청하게 해야 되는데 간목을 청하게 하는 것은 병화나 경금이죠. 그런데 지금 원국에는 없죠. 다만 기토가 합거, 간목 이렇게 해서 이 사주팔자를 청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토는 그런데 이 사주팔자에서는 을목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정화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오로지 간목을 합거하는 용도의 그 희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는 편인이죠. 기토, 편인. 갑거 기류한다 이렇게 써놨네요. 앞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64페이지 보시면 갑기가 모두 합거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을 간목은 합거, 기토는 합류. 합류로 수정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앞에 기술한 내용이 잘못된 부분도 점검할 수 있고 또 저도 다시 리마인드하고 공부도 다시 할 겸 해서 올리는 그 측면도 있습니다. 종편제격으로 볼 수도 있다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나라 재성 양재성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어떤 혁신 어떤 개혁을 주장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죠. 개묘시 개묘시라고 보아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개묘시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것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자아 개수를 이용하여 극하고 그 다음에 격신 병화를 청하게 하는데 편인 을목을 생하고 을목은 정화를 생하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격신 주보가 진가가 혼잡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재상 정도의 레벨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갑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간목이 그 병화 격신을 호위하는 용신인데요. 간목의 역할을 보시면 임수를 설하고 주신 병화를 호위하는 거죠. 제일 중요합니다. 또 임수를 지금 잘못됐네. 무토를 극하고요. 그래서 병화를 설하는 것을 방어하는 거죠. 실제 이 정화가 5월에 태어났고 인성 겁재가 중중하므로 이건 신약사주도 아닙니다. 따라서 간목이 병화를 생하는 용도로 용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때는 도리어 인성이 중중하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측면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인성이란 뭡니까? 인성. 위돌은 우리가 하니 귀인, 의지처, 보호막 이런 것들이죠. 치료, 나의 명줄을 도와주는 것. 그런데 인성이 이렇게 제대로 된 용도로 쓰이지 않고 엉뚱하게 이렇게 병화를 생하는 용도 이런 식으로 쓰여버리면 인성에 좋은 역할을 갖지 못하고 나를 돕지 않아주고
변덕스럽게 나를 도울 듯 하다가 도와주지 않다거나, 귀인인 줄 알았는데 귀인이 아니다거나, 의지처가 될 줄 알았는데 되지 못한다거나, 보호막이 된 줄 알았는데 되지 못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황제라는 사람이 재상의 어떤 보호막이 되지 못하고 자신을 모함하는 그런 신하들의 소리에 휩쓸려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을묘년, 을목은 이 팔자에서는 개수, 설하고 또 인성이 간목 용신인데 또 을목이 와서 쓸데없이 인성만 강해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급속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빈농, 특별히 사오미, 사유금국 이렇게 돼 있네요. 왜 종격으로 보았을까? 종격으로 보는 경우 지금 사오미, 화방이 있는데 그것도 무슨 염상격이나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극하는 금성, 금성을 격신 주로 삼아서 종격으로 보자고 하는데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청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그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월지가 이 팔자는 금성이기 때문에 유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와 금국을 이루죠. 월지가 사정지에다가 그 사정지가 포함된 삼합국을 이루면 그 월지의 그 오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격신이 될 확률이 90% 이상이 됩니다. 이 경우도 당연히 기토가 투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수가 있죠. 임수는 뭐라는 겁니까? 경금을 설하는 거죠. 당연히 신, 기, 임 이렇게 주보추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팔자에서 오화와 사와 미가 이렇게 방합을 이루고 정화가 투간했고 그다음에 기토가 있는데 그러면 병정화가 왕한데 병정화 화방이 이루어졌는데 기토가 있으니까 이 경우라면 정화도 안 되고 임수도 안 되는 거예요. 즉 화를 중시하다 보면 취할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더더군다나 화는 월지에 무력합니다. 정화가 6월에 그 장생이라고는 해도 이 경우에는 그 음간의 장생이기 때문에 유금이 뭔가 자극을 받고 그 다음에 기토가 정화를 구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사주팔자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 묘가 충 이때 개수가 있으면 개수가 묘의 장생인 거죠. 유금의 정화가 장생이라고 하는 설명하고는 좀 다른 거죠. 기토와 정화는 갖춤지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어떤 충극이 있는데 기토와 정화가 통관을 하는 그런 역할로는 보지 못합니다. 하여간 이 팔자는 신기임으로 주보를 취하는 게 이치 맞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자, 종격에서 어떤 태극점, 재부의 태극점은 재성. 그런데 신금이 희용신이기 때문에 신금으로 보는데 정화가 있어요. 정화가 있으니까 기토가 태극점으로 보는 거. 관귀의 태극점은 임수가 관성인데 기토가 척극하죠. 첩극. 비록 기토는 그 음간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양간이 그 투간하에 있지 않고 본기로도 있지 않기 때문에 무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기토는 임수를 극합니다. 임수는 이 사주팔자에서 굉장히 약하죠. 희용신이긴 하지만 따라서 재부나 관귀의 인연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격은 그냥 간단히 그 종신이 태극점으로도 합니다. 유가 태극점이어서 사유금국으로 임수가 역량을 발휘하면 임수에 해당되는 어떤 귀가 그 인연이 있다라고 보아지는데 이 팔자는 기토와 기토 타김 뭐 이런 걸 떠나서 기토가 첩극 긴첩에 가기 때문에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토가 여기서는 희용신으로 쓰고 있는데 도리어 희용신 간에 이렇게 극을 하고 있어서 유격 무용이죠. 유격 무용. 유격. 육친을 보는 방법은 주보법의 가장 강점 중에 또 하나입니다. 특히 이치가 정연하고요. 형제를 보는 방법도 이걸 읽어보시면 간단합니다. 육친 중에 주의할 점은 한 명인 육친, 1인인 육친, 부모죠. 아버지 하나, 어머니 하나. 근데 음양이 딱 하나씩입니다. 그런데 음양이 혼잡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동성도 있고 이성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처도 있네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자녀. 아들도 있고 딸도 있죠. 그다음에 형제. 남자 형제도 있고 여자 형제도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성별로 단독 독자성이 있는 육친과 성별로 음양이 같이 있는 육친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일간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기토가 남자면 어머니 모친은 당연히 여자여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정인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정인이라든지 경금 아니죠. 병화가 모친이고 이런 그런데 그러면 무토가 남자일 경우에 병화는 모친이 되지 못하고 정화가 모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간법은 취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치도 없고요. 일관성 있는 논리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공하는 거, 시, 연에서 시로 가면서 이것은 시의 미기토가 희신이죠. 그래서 시에서 연간 임수가 희신이기 때문에 오로 가는 거죠. 방향이 연에서 시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시에서 년으로 가는, 그래서 미, 신, 요, 술, 해, 자 5개를 암공하는 거죠. 여기에서 신금이 그래서 공이 되는 겁니다. 농지가 건축 부지로 바뀐 부동산 부자. 술이 자갈밭이고 축이 축축한 흙이고 이게 축술형으로 또 옆에 이 토를 해치니까 건축부지로, 그러니까 흐트리니까 건축부지로 또 경금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상으로 읽는 그런 것은 지금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팔자는 해자축, 일단 해자축 수방이 이루어지는가, 술, 형이 있죠. 월지가 수의 생지도 아니고 왕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신령한 거죠. 그래서 수방은 이루어진 것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자, 축, 수가 왕한데 경금이 있어서 또 수를 보호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일단 경금은 또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갑기합이 있네요. 갑기합. 경금이 바로 극하고 있으니까 갑목은 합류가 되겠죠. 지지에 수의 기운이 강하고 천간에서 갑목이 합류되어 있어서 수의 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갑목, 그다음에 해임수 서로 한 세트로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을목을 제거해야 되는데 정화가 있고 개수는 기토가 방하고요. 이렇게 갑임, 정기. 대개 주보명리를 하시다 보면 갑목과 임수와 그 다음에 정화 이렇게 한 세트로, 그래서 을목과 개수가 있으면 그것은 병화 이런 식으로 한 세트로 주보가 취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용법에 궁통보가 이런 데서 그런 음양으로 보는 그런 주요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여기 제가 써놨습니까? 수방외. 수성. 격신이 될 수 없는 거죠. 재부를 계산한다면 당연히 재성을 먼저 보는 거죠. 경금이 정제 기신이니까 해수 용신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수가 혼잡하죠. 그래서 갑목으로 무토를 극해서
보호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런데 기토가 간목을 합류하고 개수를 극하죠. 간목 갑 플러스 기토가 제후의 태극자입니다. 이것은 임수가 호위하니까 임수를 봐야 되겠죠. 일지의 수, 천간 간목 1급, 특급 1급 차급, 총 4, 5급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상은 우리가 어떤 상법이라고 하는 건데 상법을 가미해서 보는 거예요. 이건 어떤 통변의 기법, 이게 주된 어떤 그 사주팔자를 읽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 사주팔자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최후의 무일푼이 되는 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냐 이거죠. 재부를 끝까지 유지하는지. 그래서 간목, 기토, 임수인데요. 이걸 끝까지 이 글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지 이걸 대운과 같이 봐야 되는 게 원래는 정석이죠. 시주 상황을 보고요. 한운과 대운을 비교하는 것이요. 우선은 시주 경자주 기신이고 다 기신입니다. 재물 관련 관사 시주가 있는 거죠. 한운법 50대 이후 이거 적용이 가능하고요. 기사운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재성이 동태를 보는 것인데 간목 재성이 태극점인데 합류로서 얻고 있는 것이 이 사주의 좋은 점이죠. 그런데 합이 풀리면은 사라지는 것이니까 불안정하죠. 기사대원 기토가 있으니까 출원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격국론에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은 격국론에서 는 합이 오면 무조건 그 글자를 기반되는 것으로 봅니다. 기반. 이것은 득실로 보면 실에 해당되는 거죠. 다만 주호법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일단 합이 해소되는 경우를 정통 격국법에 의해서 설명을 해보면 다시 합, 설, 모 하는 글자가 오면 합이 해소됩니다. 자, 갑기합을 예로 들어볼까요? 갑을 극하는 경이 오거나 다시 합하는 기가 오거나 설하는 병이 오거나 모하는 무가 오면 갑기합의 갑은 합에서 풀립니다. 기토는 마찬가지로 극하는 을이 오거나 합하는 갑이 오거나 설하는 신이 오거나 모하는 개가 오면 풀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겁니다. 다시 합하는 경우. 갑기가 합하고 있는데 운에서 기토가 왔다. 그러면
이 갑기합은 지금 합이 해소되는 걸로 보는데, 갑목이 주법을 나눠봐야 되나, 갑목이 합거되고 있으면 기토가 와서 갑은 합류되는 거죠. 합류 시는 기토가 오면 갑은 합거되는 걸로 나눠서 봐야 되죠. 그러면 다시 분석을 해보면, 자, 갑이 갑기합, 원국에서 갑기합으로 합거되고 갑목이 합거되고 있는데 운에서 기토가 왔다. 그러면 합거 상태에서 다시 합류 상태로 된다라고 보는 게 주어법 이론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토가 다시 와서 갑목이 두 개의 기토, 움직이는 두 개의 기토를 보고 있는 형상입니다. 따라서 갑목은 도연, 이때 갑목은 일종의 쟁합이죠. 따라서 이때 갑목은 합주, 두 개의 기토와 하나의 갑목이니까요. 그 역량은 많이 감축되어 있다. 그래서 합류되는 것을 봐서 역량이 회복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갑기 합인데 또 갑목이 왔다. 그러면 2대1이죠. 2대1의 관계는 합거 또는 합류가 다시 회복돼서 다시 합거 또는 합류를 볼 필요가 없이 합주 상태로 보자. 그래서 사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물론 자기의 기본적인 어떤 활성 에너지는 갖고 있지만 그것이 활발하게 본인의 역량, 본 역량을 발휘할 정도의 역량은 없이 눈치 보고 있는 상황,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연 명리에서는 합주라고 하는 개념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지금 4장 주보치용의 내용입니다. 좀 천천히 꼼꼼하게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그 두 강좌는 좀 빨리 진도를 나간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너무 늘어지다 보면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루하실 것 같기도 해서 일단 좀 빨리 한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보치용의 어떤 몇 가지 핵심 요약을 하고 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